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세계 무대에 나가면 조금 좀 먹어주고 인정을 좀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령 미국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매 미국 뒤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체에 대해서 글로벌한 무대에서 야, 한국이야, K바이오도 하고 바이오도 괜찮아. 이게 한국의 새로운 변화된 위상에서의 외교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그러면 BTS 나이트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바이오 나이트 같은 것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걸 처음에 할 때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각오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이오 관련 핵심 인력들은 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바이오 관련 전 세계 동창회의 허브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야? 뭐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랬던 시절이 20년 전이에 불과. 그러다가 최근에는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BTS? 이러면서 막 완전히 좋아하는 것인데, 이제는 이게 이제 안정이 되면은 바이오 관련한 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크레딧이 높아지겠죠. 10월에 이제 WHO하고 월드바이오 서밋 행사 개최를 추진 중이신데, 이게 이제 글로벌 바이오 서밋은 WHO하고 한국 정부하고 같이 하는 보건, 의료, 바이오 관련 국제 회의고, 의의가 있다면은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글로벌한 수준의 포럼을 바이오 와 이제 이런 데서 열어가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 사실은 그게 아마 국내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열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첫 행사가 아닐까. 원래는 이번에 이제 2개월 전쯤에 확정된 글로벌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허브, 그거를 처음에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당, 정부, 뭐 청와대, 국회 같이 다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할 때 제가 같이 추진했던 것이 바이오 다보스 유치였어요. 다보스 포럼에 원래는 지역 포럼 또는 주제별 포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보스를 안고 가는 게 일종의 브랜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일종의 넥스트 팬데믹 이런 주제로 이 아시아권에서의 지역 포럼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쪽에서 이제 더 이상 지역 포럼을 안 한다고 한 이유도 있고, 다행히 WHO하고 같이 이걸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바이오 다보스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된 측면도 있다. 우리 정부만 했다면 모르겠는데 WHO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냥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바이오와 관련된 뭐 정부라든가 국제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연구 등등 하는 다양한 각계각층이 다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이거를 추진하는 추진 단위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이렇게 좀 각계각층을 결합시킨 TF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이제 주문하기를, 첫째는 서울에서 제일 국제적으로 볼 때 근사한 장소에서 하자. 이거 지금 앞으로 한국의 딱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이른바 K 방역의 성과도 정리를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한국 바이오 산업 성장의 동력으로도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볼 때 가장 매력적인 장소에서 하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그러면 BTS 나이트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바이오 나이트 같은 것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마 적극적으로 그렇게 수용을 해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저는 그 바이오 서밋의 추진 자체를 정부가 이제 보건복지부 한 부처가 탁상 공론식으로 하지 말고 국내에 이 보건, 의료 또는 바이오 관련돼 있는 각 당사자들, 연구자, 각종 기구, 의료계 뭐 이런 등등 다양하게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인력 양성 허브를 이번에 유치한 것이랑 이게 연동되는 세트인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아직은 인식을 잘 못하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저는 이걸 처음에 할 때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각오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를 세계 유일하게 지정받았다는 뜻은 10년 정도 있으면 최고 선진국을 뺀 나머지 전 세계 나라들의 바이오 관련 핵심 인력들은 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바이오 관련 전 세계 동창회의 허브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원래 뭐 미국이 세계 영향력이라는 것들도 제일 똑똑한 각 나라의 젊은이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그런 거잖아요.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고 기획하는 과정 자체에 우리나라의 각 분야가 참여를 하면은 그 과정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일종의 산업에서 전방 후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국내의 다양한 부분, 꼭 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의 성장에 결국은 도움이 될 것이어서 전체 선단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유치가 확정이 되려면 언제쯤? 일단은 이제 인력 양성 허브는 확정이 된 거고요. 네. 바이오 서밋은 지금 가능성이 매우 높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는 될 가능성이 뭐 거의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WHO하고 처음에 만나셨던 그 1년의 과정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작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서 한미 간의 뭐 백신에 대한 협력을 얘기하면서 글로벌 백신 허브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말은 좋지만 한미 간의 백신 협력 수준이었고 실제로 글로벌 바이오 허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은 그때까지는 아닌데 WHO에서 바이오 생산 허브를 각 대륙의 선진국이 아닌 최고 선진국은 뺀 각 대륙의 역량이 있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이 진행이 됐고 한다면은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가 거론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 백신 허브 뭐 바이오 허브 얘기는 해놓고 현실 안은 없고 WHO에서 만약에 지정하면 다른 나라가 지정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좀 난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무슨 포럼을 갔다가 전에 질병청장 하시던 이종구 박사를 뵙고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렇지 않아도 WHO에서 인력 양성 허브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딱 그게 우리 거예요. WHO 입장에서도 중후진국에 할 필요는 없고 거의 준선진국 대열에 들어있는 나라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따오기가 딱 좋은 떡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생각하고 바짝 뛰었죠. 그래서 처음에 청와대에 마침 대통령께서 초청한 상임위원장 식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거를 제기하고 그때만 해도 청와대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없었던 때고 제가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등한테 얘기했는데도 심지어 우리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그때는 정확히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그걸 제기하고 제가 국회의장님 박병석 의장을 뵙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했더니 그 부분은 제 얘기 듣고 했다고. 근데 WHO를 직접 가셔서 거길 들려서 한국에서 이런 건데 도와달라. 이런 등등이 어우러진 거죠. 그러니까 그 행사를 통해서 세계 바이오 업계에 관련된 각 층들이 다 오셔서 기술 공유도 하고 마치 다보스 포럼이 일반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을 바이오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그 장이 딱 대표적인 곳으로 인정받는다면은 엄청나게 좋은 거죠, 사실은.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야? 뭐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랬던 시절이 20년 전이잖아요, 불과. 그러다가 최근에는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BTS 이러면서 막 완전히 좋아하는 것인데 이제는 이게 이제 안정이 되면은 바이오 관련한 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크레딧이 높아지겠죠. 정부가 앞으로 바이오 관련해서 해줘야 될 매우 중요한 거 하나가 장기적인 인력 양성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인데 이미 반도체에서의 문제점이 바이오에서도 초기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반도체의 문제점이 뭐냐? 옛날에는 외국이나 중국에서 인력을 가져다가 했는데 이젠 고급 인력들이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빼간단 말이에요. 이거 뭐 그냥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돈으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반도체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이오에 이미 그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급 인력을 유지하고 보존할 것인가가 있고 인력 중에도 가령 연구와 관련된 최고급 인력이 있고 공장을 돌리는 정도의 어떤 숙련 역량이 있고 또 그냥 아주 기초 역량이 있다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안 뺏길 거냐? 그다음에 어떻게 장기 재생산을 할 거냐? 그리고 공장들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 군면제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할 거냐? 이런 종합 플랜을 저는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반도체하고 바이오만 비교해봐도 국내 반도체가 글로벌 마켓 쉐어가 뭐 8, 9%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바이오가 1%가 채 안 될 거예요. 그럼 기계적으로 생각해봐도 10배는 더 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도체는 이게 사실은 점점 일자리가 줄는 직종인데 바이오는 일자리가 많은 직종이어서 전혀 다르다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대기업 하나가 다 할 수 있는데 바이오는 대기업도 한 군데가 못해요. 워낙 이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개가 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심지어 개인까지 다 이게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여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미 대사관의 정무팀을 한번 초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국 외교라는 게 옛날에는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하고 얘기도 그냥 야 북한 좀 어떻게 좀 봐주라. 한반도 문제 좀 북핵 문제 좀 신경 써주라. 그거밖에 없었어요. 한반도 외교라는 게.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세계 무대에 나가면 조금 좀 먹어주고 인정을 좀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령 미국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맨 미국 뒤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체에 대해서 글로벌한 무대에서 야, 한국이야 K바이오도 하고 바이오도 괜찮아. 이게 한국의 새로운 변화된 위상에서의 외교라고 저는 봐요. 지금 김무영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이 좀 있잖아요. 저도 사진에 들었고, 근데 제가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라는 입장에서 충분히 비판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비를 우선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했고요. 현안으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강조한 연금개혁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는데, 그건 사실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제대로 약속대로 한다면, 본인들의 언약대로 한다면 이 임기 초반에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런 것도 기본은 알아야 되는데 장관이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으면 이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아직은 제가 당사자를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속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처음 발표를 듣고 저 자신도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이렇게 물었는데, 이 보건복지 쪽에 어지간한 전문가들이나 예를 들어 학교에 있던 분이면은 리스트에는 올라 있잖아요. 진보든 보수든 쉽게 말 하다못해 패널이라도 한번 모실 만한 그 리스트 안에 있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런 탁상에 올라 있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솔직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야, 이게 맞나?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반응이 대단히 자연스러울 거라고 봐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 후보자 중에서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가장 없어 보이는 축에 드는데 어떻게든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 당선이 나고 개인적 친분은 또 유일하게 언급된 케이스여서 상당히 국민적 눈으로 볼 때 검증의 턱이 높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그 정도가 제 예측이에요. 그 당사자의 적격성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당사자를 선택한,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이 얘기했던 전문성을 갖고 선택하겠다라는 얘기에 정면 배치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어서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 장관청문회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